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웃음연구소의 이요셉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상당히 많으시네요. 실제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전쟁을 백전백승했던 비결이 뭐냐면 병사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중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병사들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백전백승입니다. 운이 좋다. 과연 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인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최고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인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아쉬웠던 적이 참 많습니다. 왜 복을 새해만 복 많이 받을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오늘만 복 많이 받냐는 거 따라합니다. 아침에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점심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점심에 복 저녁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에 복 많이 받으세요. 식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식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식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드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복에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매 순간마다 이 순간순간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어떻게 하면 복이 온다고 합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왜 운 이야기 하다가 왜 복 이야기로 넘어갔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는 복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웃으면 어떤 복이 오냐면 장수의 복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이 웃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8년에서 9년 정도를 더 오래 산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웃음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웃음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혼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웃음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그 가정의 화목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가화 만사성이라 그러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소문만 복내다. 그래서 웃는 집으로 만 가지 복이 굴러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웃음이라는 부분요, 일터나 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여러분, 조직 속에서 웃음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산성이 40에서 300%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기업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한국웃음연구소는 행복한 놀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한국전력, 여러 많은 대기업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거의 만점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왜 대기업에서 그런 부분들 웃음에 대해서 왜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만큼 조직의 활력을 불러넣는 것 중에 웃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미소를 지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긍정적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긍정적이냐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간에 긍정적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긍정적이 되는 부분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자판기 앞에 갔었습니다. 이야, 정말 긍정의 모델을 봤었는데 이 자판기에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면 보통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고장 적혀 있잖아요. 이 주인이 유머가 넘치는 이게 주인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죠. 열심히 일한 자판기 오늘 하루 쉽니다. 이야, 짜증 나려고 했다가 그걸 딱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피식 웃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삶 속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와 긍정을 주는 방법. 제가 어떤 식당을 갔습니다. 잘 나가는 식당이래요. 소문났더라고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갔더니 이 식당에 가서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이 남자분들 앞에 이 변기가 있잖아요. 변기 앞에 글씨가 하나 탁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과관이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를 깨끗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뭐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그 문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놔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었습니까? 여러분, 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말합니다.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인간관계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인대칭이라 그러죠.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소를 짓는 것이, 웃는 것이 관계의 성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것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마무리 짓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직원 한 명이 아니면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가 만나는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야기합니다. 자, 미소 한번 다시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표정이 밝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감이 높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몰입도와 관계 속의 친밀도가 높아요. 나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보면 알아요? 미소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서 이 미소와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한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굉장한 큰 파워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딱 탔는데 졸고 있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문을 떡 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을 열더니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가 물건을 좀 팔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요. 그냥 관심 없이 쿡쿡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데 과간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플라스틱에 털 난 거 아십니까? 제가 플라스틱에 털 난 거 그래서 눈을 떡 떴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킥킥 웃기 시작하는 게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을 계속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칫솔 장수였습니다. 칫솔 장수. 참 기가 막혀서 전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눈을 떡 떴더니 이분이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웃기느냐? 슈퍼에도 다 팔고 어디서 다 파는 이 칫솔 과연 여기서 팔릴까요? 사람들 여기저기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처럼 막 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네, 여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한마디로 싼 거죠. 저기 아줌마들이 웃음을 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웃기기 시작하는지 4분 동안 5분 동안 웃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와, 정말 자중을요 막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4분 5분 동안 계속 웃기다가 마지막 말도 걸작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칫솔이 안 팔리면 포기할까요? 그 사람이 웃기면서 하는 말이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칫솔을 10개나 팔아버리는 거 있죠. 몇 개요? 10개. 제가 칫솔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당연하죠. 저는 그때 2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을 웃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팔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을 웃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지막 말이 다 걸작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제가 그분이 했던 마지막 말 이거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여유가 없다 보면 행복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없다 보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열정과 그런 꿈과 비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꿈들, 비전들, 행복들을 마음껏 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정말 마음껏 찾겠다는 그 의미가 있다면 한번 힘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저는 단순히 강의를 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웃음을 하게 된 지는 올해로 만 13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한 30만 명, 40만 명을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죠? 그 중에 성공한 CEO만 5천 명 이상을 만났고요.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대기업들의 CEO와 총수들도 만나보고요. 또 반대로 실패한 사람, 노숙자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참 멋지게 살까? 왜 인생에서 참 그렇게 낙오자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나요?
여러분 어떤 기업은 잘 나가고 어떤 기업은 못 나갈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잘 나가고 어떤 가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에서 완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암에서 완치되지 않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방법을 오늘 찾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게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운이 점점 더 좋아진다. 저를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합니다. 말을 바꾼다. 뭘 바꿔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절대로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은 마음의 알이다. 제가 웃음을 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키는 뭐냐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말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드시고 다시 한번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좋아진다.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반은요 별 미친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진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페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즘 격동의 시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것이 회사 조직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가가 100% 오르는 그 주식이 있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네. 사시겠습니까? 네. 당연하겠죠?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기자가 제프리 페퍼라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 이 회사 주식을 사면 100% 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포춘지에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상위 랭커에 대한 그 기업이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공통점들이 무엇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뭔지 아십니까? 구글, 사우스웨스턴 항공사 이런 곳이에요. 그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행복하더라. 일터가 행복한 일터더라는 거예요. 즐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삶 속에서 일을 즐겁게 하는 그 회사의 주가는 100%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즐기냐는 거죠. 여러분 그 행복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직원들의 아니면 만난 사람들이 뭘 본다? 얼굴을 보고 말을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 얼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얼굴을 바꾸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웃는다. 뭐라고요? 웃는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미소 지어보면서 한번 3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네네네네. 앞에서 보니까 과간입니다. 제가 웃음을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 씨. 우리 요셉 씨는 정말 이렇게 웃음을 천직으로 이렇게 여기고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정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웃음이 좋다는 거 다 알겠지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뭐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말한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일본의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이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금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사실은 부동산과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멋지게 되고 정말 활짝 펴지게 되고 운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그럼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이토 히토리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던 거부가 됐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이토 씨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갑자기 김이 팍셉니까? 운이 좋아야 됩니다가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운은 사주팔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집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해져야만이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토 씨는 자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나는 항상
웃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한다고요?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총합이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연속되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꿈과 비전을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이 우울과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문제는 생각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생각이 보여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보여지는 곳이 어디다? 얼굴.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신언서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긍정적으로 격동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지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총합이 나의 인생이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하나는 어디라고요? 얼굴 표정과 또 하나는 어디? 그러면 얼굴 표정과 말을 바꾸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웃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를 지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웃고 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시고. 그렇죠. 미소를 짓고 있을 때는요, 삶 속에서요, 좌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틈새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사실을 안 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프리 페퍼라는 그 교수가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을 만나봤더니 결국은 즐거워야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즐겁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납니까? 네. 나타나요? 네. 그 즐겁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열정이라는 것이 웃음과 함께 비례해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소 한번 줘보세요. 다시 한번 미소.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너무너무 잘 웃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게 되면 얼마 정도 유산을 물려주는 건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500만 원. 미국에 있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웃어보십시오. 시작. 1000만 원입니다. 한 번 더 시작.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잘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죠.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의 조직의 리더들과 엄마 아빠가 미소 짓고 웃는 것이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연구소 행복과 놀토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거의 환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즐겁게 만들어 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싶습니까? 네. 맞나요? 네. 그러면요 어깨 탁 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뀐다.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저는 웃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경우는 13년 전이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때요 1년에 만났던 암 환자가 3,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3,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만나고 많은 환자를 만나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따라합니다. 잘 웃는 사람이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잘 낫더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이 잘 낫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세일즈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웃는답니다. 여러분 이 잘 웃는다는 것은 웃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열정이 차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나요? 그 사람의 얼굴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다? 당연하다는 거죠. 제가 환자분을 그때 많이 보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웃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웃음하는 사람도 없었었고 유심히 보다 보니까 웃는 사람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웃게 할까? 미국의 어떤 그 의학 자료를 봤더니 많이 웃는 사람이 치료율이 50%는 없다라는 거예요.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서도.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웃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웃자. 내가 먼저 웃고 이 웃음을 그분들에게 전염을 시켜주자. 참 괜찮죠? 네. 근데 제가 참 생각은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생각은 좋았는데 제가 웃을 일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을 수 있는 방법. 왜? 웃음은 긍정이고 웃음은 희망이고 웃음은 용기고 웃음은 그 사람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웃게 할까 하다가 제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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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 보통 언제 웃습니까? 기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웃긴 일 있을 때, 보너스 받았을 때, 누가 칭찬해 줬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특별한 일 있을 때 묻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웃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 뭐라고요? 운동이다. 운동이라는 거예요. 웃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동 아침에 할 수 있습니까? 네. 점심에요? 네. 저녁에 할 수 있습니까? 네. 비가 와도? 네. 눈이 와도? 네. 기분 좋아도 운동할 수 있습니까? 네. 기분 나빠도 운동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기분 나빠도 더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웃음에 대한 개념을 운동이라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운동은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거울 보고 따라합니다. 하하. 저는 뭐 한 거예요? 운동한 거예요. 웃은 게 아니라 운동한 겁니다. 신발을 보자마자 운동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하. 벽을 보자마자 하하. 물을 보자마자 하하. 사람을 보자마자 하하. 그다음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해돼서 많이 받았어요. 하늘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좀 길게 웃기 시작합니다. 위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하하하하. 병원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이거를 100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100일. 저는 아마노 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그게 대한민국 최초로 웃음이 시작된 계기가 된 거예요. 누구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근데요, 그 웃음이 100일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운명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시작했던 그 웃음이 저를 바꿔라. 저는 우울증 같은 굉장히 이렇게 업다운이 심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고요. 저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병원에 있던 하나 리더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요셉 씨, 당신이 웃음을 하고 난 다음부터 부정적인 말을 쓴 적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웃고 난 다음부터 당신이 입술에서 안 된다는 말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게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제가 그 방법을 가지고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때 시간에 웃음을 연구하면서 건강 웃음법을 만들어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크게 웃는다. 여러분 요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맞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시대에 다르게 말할까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4명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사망한대요. 여러분 아시면 40대 사망 1위가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반드시 꼭 미래에 대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따라합니다. 크게 웃어야 된다. 여러분 크게 웃으면 왜 중요하냐면 크게 웃는 웃음은 자신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장군들이 적의 장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크게 웃었어요. 우와! 가사롭다. 왜 그랬을까요? 기선제압 하는 거예요. 또 하지만 자기도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삶의 현장이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객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자신감이다. 뭐다? 자신감. 여러분, 따라합니다.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늘 따라합니다. 하하하. 오, 정말 잘하십니다. 크게 웃기 시작할 때 자신감을 만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 저한테 오라 그래요. 제가 자신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크게 웃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감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웃습니까? 크게 웃을 때. 언제 크게 웃어요? 기쁠 때. 아무 때나 웃으면 신뢰 간다니까요. 크게 웃을 때는 어떠냐면 자신감이 있을 때입니다. 긍정적일 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맞나요? 네. 그 사람 안에 에너지가 충만해 있을 때, 충전될 때 크게 웃어요. 근데 반대로 크게 웃더라도 그 감정과 그 느낌이 살아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웃는 웃음이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둘째. 길게 웃는다. 여러분, 길게 웃는 웃음이 왜 중요하냐면 길게 웃기 시작. 요즘 현대인들은요, 대부분들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이 부교감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부교감 신경을 잡아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따라합니다. 길게 웃는다. 호흡은요, 호흡이라는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것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네. 흡호가 아니에요. 호흡인데요, 길게 웃기 시작할 때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신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자율신경이 균형이 잡혀진다는 거죠. 손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따라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오,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짧게 길게 웃지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따라합니다. 진짜 웃음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레몬즙만 생각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길게 웃기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억지로만 웃더라도 내 마음속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배워. 온몸으로 웃는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온몸으로 웃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배짱 좋다라고 얘기하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배짱이 생길까요? 아니요. 안 생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깨가 축 처지고 머리가 뚝 터지고 어떠니 허리가 굽어집니다. 그래서요,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세요. 그렇죠. 고개를 드시고, 그렇죠.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배짱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웃어야 됩니다. 힘 줘보시고 따라합니다. 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하하. 오,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웃을 때는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온몸으로 웃어요. 제가 이것을 13년 전에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가르쳤습니다. 웃음을 가르쳤더니 그때 환자분들이 여러분처럼 웃기 시작합니다.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배와 온몸으로 웃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크게 길게 배 온몸으로 시작. 그러죠. 그런데 진짜 웃을 때는 이렇게 안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때는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온몸이 움직여집니다. 고개가 좌우로 움직여지고 어깨가 들썩여지고 손뼉을 치고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래서 박장대소라는 말이 있고, 아이고 배야 포복절도라는 말이 있고, 아이고 허리야 요절복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요, 안 나가는 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스트레스 병은요, 따라합니다. 웃어. 버린다. 여러분, CEO나 또 가정의 엄마나 아버지나 삶 속에 환자분들 있잖아요. 웃어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웃어 버릴 때는 어떻게 웃냐면 몸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면서 마음껏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이 웃음을 가르쳐 드렸더니 거기에 있던 암 환우분이 따라합니다.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때는요, 어떤 깨달음이 온대요. 따라합니다.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올 때는요, 우리 몸 안에 엄청난 다이돌핀 같은 엔돌핀보다 4,000배, 5,000배 더 좋다는 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그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따라합니다. 웃음은 운동이었구나. 내가 언제 어디서나 웃을 수 있구나라는 그 환자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식사 전에 웃는 거예요. 식사 후에 웃는 거예요. 모이자마자 웃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웃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웃는 거예요. 제가 진행하는 행복여행 기저귀 2박 3일 과정에 이 방법을 생활웃음법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웃게 하는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웃음을 쓰더니 그때 웃고 났더니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환해진 거예요. 한번 웃어볼 거예요. 어떻게 웃냐면 몸을 움직여지고 손뼉을 치면서 온몸을 두드리며 웃어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이 시간 모든 스트레스가 다 도망간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다 도망간다.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다 나갈 건데요. 손뼉을 치고 두드리며 한번 5초 웃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닥을 두드리고 손뼉을 치며 시작.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기의 분포도예요. 기분이 좋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안 들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 면역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분들이 하루 웃고 이틀 웃고 3일 웃더니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뀐 거죠. 맞나요? 네. 근데요, 그분이 얼굴이 바뀌면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즐겁죠? 왜 이렇게 살맛나죠? 그 사람 안에 의식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 안에요 생각과 마음과 얼굴 표정이 다 바뀌면서 병원에 갔더니 면역이요 3,000이 넘지 않았던 백혈 수치가 일반적으로 5,000 이상의 정상이라고 하는데 5,400 정상이 된 거 있죠. 그분요 나중에 5년 후에 만났습니다. 암이 완치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이 암을 낫게 한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웃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연 치유를 올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은 정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여러분의 암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매일마다 3,000개 이상 생긴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생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면역세포들이 그걸 다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의식 속에 암 바이러스가 있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재수가 없지. 이런 생각의 바이러스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절대로 우리 좋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 해도요 그만큼 많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복이 온다 안 온다? 복이 안 온다면 좀 그렇겠지만 확실히 돌아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웃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많은 급변의 상황 속에서 왜 많이 웃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의 사이클을 긍정과 행복으로 운이 좋게 만들어놔야만이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 뭐다? 운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울증 환자분이 착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왜 우울증이 걸리냐 그랬더니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써버렸대요. 그래서 한순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엔 차압딱지가 붙고 월급 통장에도 차압딱지가 붙고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웃고 싶어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진행하는 2박 3일 그 행복의 과정에 들어오십니다. 거기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실컷 웁니다. 평생 울고 다 울어요. 그리고 내 안에 쌓였던 분노 치료를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 또 나를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사람 안에 내 마음싸움 안에서의 모든 걸 털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분이 웃고 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가 바뀌었을까요?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분은 나는 왜 인생에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웃음은 운동이구나. 나는 지금이라도 웃을 수 있구나 생각을 받고 난 다음에 웃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파출부 일을 하는데 파출부를 하기 전에 웃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냐면 손뼉을 치고 웃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따라합니다. 하하. 손뼉을 치고 하하. 5초만 하하.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시작. 여러분 웃음이라는 건 왜 하루 온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는 여름 하자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든지 녹일 수 있는 열정의 용광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웃음의 위력입니다. 또 하나 어떤 강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삶 속의 스트레스를 나의 삶에 흘러버리게 하는, 마음속으로 정말 모든 찌꺼기를 흘러버리게 하는 강화적 의미가 있대요.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아레하적 의미가 있다. 나를 겸손하게, 나를 겸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삶의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겸손해졌을 때, 그때 진정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웃고 났더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환하게. 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긍정적으로, 행복의 언어로 바뀌어져 버렸죠. 집을 들어가는데 보통 같으면 집에 있는 그 아파트를 보기도 싫대요.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져 있으니까, 웃었으니까, 그죠? 웃을 일 있었습니까? 그냥 웃음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왜? 웃음은 운동이었으니까. 크게 웃고, 길게 웃고, 배 온몸으로 웃고, 손뼉을 치고 웃었을 뿐입니다. 집을 들어갔는데 아파트를 딱 봤더니 그 왼수가 있더래. 누굽니까? 남편. 그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웃고 났더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편한테 인사를 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손 흔들어 보세요. 따라합니다. 여보! 나야! 그랬더니 그 인간이 씩 웃더래요. 그리고 아파트를 탁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날 하루를 지나고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삿짐을 똑 싸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아니 이게 뭔가 싶어 딱 봤더니 거기에 편지 봉투가 딱 들어있더래요. 편지지가 있더래요. 이게 뭐지? 열어봤더니 남편의 유언장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딱 봤더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 먼저 갑니다. 나 용서해 줘. 아들 둘이 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들, 아들아 아빠 용서해 다오. 너희들은 힘내 용기 있게 살아라.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당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혹시 1년 전에 기억나? 1년 전에 뭡니까? 여보 나야 그랬을 때. 그때 남편이 두 아들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 용서해 주어. 나 못난 놈 고생만 시켰구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담배를 탁 하나를 피우고 떨어지려는 그 찰나에 못 본 걸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따라합니다. 여보 나야. 그 미소가, 그 웃음이 그 남편의 내리에 콱! 그 순간 뭐가 바뀌어버렸을까요? 생각이, 마음이, 모든 게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고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그 순간 모든 순간이 다 바뀌어져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삶 속에서 내 산처럼 가시덤불처럼 덮여 있는 이것을 어떻게 치울까?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을 치우려고 하면 5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간단하다. 간단하다. 성량 안 하면 충분하다. 성량 안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미소, 여러분 미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 참 멋지군요. 난 당신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는 무언의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미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가 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여러분 성의 85%는 그 사람 똑같이 말해요. 인간관계에 달려있는데 인간관계는 따라합니다. 인간관계는 얼마나 잘 웃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웃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즐거움과 열정과 용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죠. 제가요 삼성전자 서비스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비스를 이렇게 받으러 가잖아요. 서비스를 이렇게 하러 가잖아요. 그죠? 왜 그 TV에 고장 나거나 삼성전자 서비스 그 센터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웃음을 하기 전에는 평균 88점이 나왔어요. 근데 웃고 갔습니다. 웃어보세요. 시작! 몇 점이 나오냐? 95점으로 올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에 있는 그 웃음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의 웃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니다. 크게 웃는다.
영국 BBC 방송에서 행복해지는 10가지 방법 중에 이게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거울 보고 꼭 웃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거울 보고 꼭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웃으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웃으면 됩니다. 미소를 짓고 있다는 이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굉장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매달마다 행복여행을 또 진행을 합니다. 내일 모레 또 진행을 해요. 거기에 누가 왔냐면 한 CEO가 한 분 오셨습니다.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오셨는데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웃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따라합니다. 그래도 웃자. 그래도 웃자. 힘들어도 웃자. 힘들 때 더 웃자.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과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직원들이 그 행복여행 속에서 그렇게 웃고 난 다음에 직원 앞에 딱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한번 웃어보고 웃음이 효과가 없으면 그만둡시다. 괜찮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웃기 시작합니다. 웃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웃음 운동이니까 그냥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을 두드리고 웃고 또 웃을 수 있잖아요. 털어보세요. 자, 머릿속에 근심 걱정 섭니다. 툭툭툭. 자, 어깨에 스트레스 섭니다. 툭툭툭. 내 마음에 따뜻함 털어. 그리고 웃음으로 털어버립니다. 따라합니다. 하하하. 손뼉도 치면서 이렇게 CEO부터 시작해서 웃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피식 웃더래요. 그런데요, 웃음이 뭐가 와요? 웃음이 뭐가 와요? 복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오다가 안 들어오더니 보름째 대박 오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 CEO가 말합니다.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야, 그냥 웃었을 뿐인데. 뭐 했을 뿐인데? 웃었을 뿐인데. 여러분,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사람은요, 행복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즐거우려면, 웃으려면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웃음이 많다. 여러분 앞으로 활짝 펴질 겁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만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만납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과 인상 쓴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웃는 사람 이기죠. 센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분에서 근데 웃음이 더 세다는 거예요. 어떤 양자 물리학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긍정이 부정보다 100배가 세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웃는다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내는지, 얼마나 큰 용기를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웃으려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이가 되자. 누가 되자고요? 여러분, 애들은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어요. 300번에서 500번 이상 웃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몇 번 웃어요? 6번에서 7번밖에 웃지 않습니다. 몇 번 웃어요? 여러분들 실제 웃는 수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6, 7번 중에 그중에 한 3번 정도는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별로 웃는 일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웃을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웃을 일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 많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왜 웃을 일이 없습니까? 걱정이 많아서. 그럼 애들은 왜 웃을 일이 많을까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을까요? 많이 웃었어. 왜 많이 웃어요? 걱정이 없어서.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고래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지금. 웃는다. 이상의 제일 비싼 금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 백금, 순금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웃는 거예요. 웃을 때요, 다른 생각, 미운 놈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생각이 안 들어요. 웃을 때 어깨 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손뼉 치고 웃을 바랍니다. 하! 하하! 하하하! 5초만 시작! 여러분 너무 멋있다.
여러분 똑같은 그 삼수에 웃고 날 때 여러분 미운 생각 들어요? 아니요. 어떤 잡생각 들어요? 아니요. 따라합니다. 이거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생각을 너무나 복잡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웃음은 생각을 마음을 단순화시켜주고 집중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해탈은 웃음이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에너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요 기가 뿜어져 나온다 해서 기쁨이라는 말을 쓴대요. 여러분 하루에 기를 뿜어져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 산다. 여러분 제가 진행하는 행복여행에 우울증 환자분이 오셨어요. 6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웃음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풍족하게 살다가. 이분이요 행복여행 속에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웃습니다. 웃더니 또 찾아왔어요. 그 위 단계가 뭐냐면 행복 트레이너 과정인데 그거는 제가 웃음을 저의 노하우를 다 주는 과정이에요. A부터 Z까지 다 줘버려요 그냥. 근데 그분은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웃고 싶었다는 거예요. 웃음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분이 웃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년 동안 매일마다 우울증 약을 먹어. 그리고 잠을 못 자. 그래서 하루에 3알 4알씩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2개월 전부터 언제부터? 2개월 전부터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끊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면제는 끊어도 그냥 누우면 잠을 자버리고 그리고 우울증은 완전히 회복돼 버렸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얼굴이 너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성격과 모든 게 옛날 다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래요. 야, 요즘 우울증 약은 그렇게 좋냐? 도대체 어떻게 약이 좋기에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나 우울증 약 끊어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무슨 약? 나 다른 약 먹어. 무슨 약? 웃음 약. 무슨 약? 웃음 약. 그분이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줄 처음 알았대요. 인생이 이렇게 살만 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뭐하고 나니까? 웃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아이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몇 프로? 40%. 30%는 과거에 지나갔던 일. 그게 저희 어머니가 맨날마다 걱정했던 거. 따라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그 물건 안 만났어야 되는데 물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제가. 여러분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4%는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따라합니다. 4%만이 우리가 고민해서 걱정해서 바꿀 수 있다. 결국 몇 프로가 쓸데없어요? 96%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웃자. 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했더니 가르쳐 달래요. 그 비결이 뭐냐고. 가르쳐 드릴까요? 네. 따라합니다. 그냥 웃자. 여러분 성공하는 원리, 행복하는 원리, 건강 원리도 똑같아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가 아니에요. 지금 웃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웃음을 짓기 시작할 때 진정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기업에서는요 펀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즐기라고 펀 경영을 얘기하죠. 그죠? 제가 많은 기업을 컨설팅 진행하니까 또 행복한 놀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CEO들, 얼마나 많은 그 리더를 만나보겠습니까?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펀은 재미라는 말도 있지만 창의력이란 말, 창조라는 말도 있어요. 심리학 원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 그런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따라합니다. 아이가 되자. 뭐가 되자고요?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까꿍. 여러분 우리 까꿍 그러면 우리 유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유치를 경험해야 극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처럼 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그렇게 풍요롭고 멋져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진짜 웃음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감과 긍정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긍정과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과 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굴과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웃음은? 말이다. 웃음은 말이에요. 세계 공통의 말, 세계 공통의 언어가 뭐예요? 하예요. 하. 세계 가장 행복한 말, 세계 가장 즐거운 말, 세계 가장 성공적인 말이 바로 하라는 거죠.
제 가장 성공지 한 단어가 뭐라고요? 두 단어는? 세 단어는? 20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운이 바뀌는 시간이다.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지금 이 시간 내 팔자가 바뀌는 시간이다.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지금 이 시간 내 몸이 치료가 된다. 당연하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입술에서 된다, 당연하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감 느껴집니까? 네. 느껴지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려면 이런 생각과 마인드에서 모든 힘과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따라합니다. 웃음은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 제가 행복여행을 진행할 때 사람을 거기서는요 만족도가 98%가 넘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유가 있어요. 치유의 원리가 뭐냐면 또 사람을 바꾸는 원리예요. 그건 기업이든 암을 치유하는 원리든 가정을 바꾸는 원리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의 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밖에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첫째 날은요, 외부적으로 마음껏 놀게 합니다. 안에서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그래야만이 털어져내고 에너지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과 놀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삼성에서 이번에 전체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책상은 놀이터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 따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도 일을 즐기는 자를 결코 능가할 수 없다. 공감됩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을 즐기는 사람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 이거 외우는데 머리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는 얘기가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즐기는 거. 제프리 페퍼 교수가 했던 이야기와 지금이 동일하잖아요. 즐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일 최선을 다합니다. 에너지를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직원들 사이에 친밀감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고객을 기쁘게 하려면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기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마음에서 기쁨이 나와줘야만이 그것을 진정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한 CEO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열받아 죽겠대요. 근데 내가 지금 VIP 고객을 만나는 중인데 이 기분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짜증났어. 왜 전화냐 그랬더니 그 행복여행에서는 웃음 친구라는 걸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웃음 친구는 뭐냐면 그분은 이제 서로 웃음 친구가 되어주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 웃음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웃겠습니다. 네, 끊겠습니다. 이게 웃음 친구예요. 그냥 웃어주는 거야.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웃어? 준다. 여러분 성공은요, 미래에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황금률의 법칙을 쓴다. 성공의 방법은 줘야 돼요. 주는 자만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웃어? 준다. 들어? 준다. 선물을? 놀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주는 게 많다? 그분 성공합니다. 주는 게 많다? 그분 행복한 분이에요. 간단하다는 거죠. 근데 이 CEO가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 웃음 친구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웃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웃음 운동이니까 뭐예요?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웃는데 손뼉 치고 웃습니다. 따라합니다. 하하 하하하. 자 손뼉 치면서 그렇죠. 이렇게 막 한 1분 웃은 것 같아요. 막 한 분이요 제 강의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야 이거다. 그분이요 대구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나는 지금부터 웃으리라. 볼펜을 물고 미소 연습하려고 볼펜을 물고 대구에 설까지 올라옵니다.
4시간 운전합니다. 4시간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걸 연습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직원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요? 웃으면 운동이라니까요. 제 고향은 안동입니다. 제 고향이 안동인데요. 얼마 전에 고향을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뭐가 지나가면 웃자. 뭐가 지나갑니까? 뭐가 지나가요? 그쵸, 교통표지판, 또 신호등, 또 뭐입니까 이게 그 속도 위반 카메라. 웃는 거야. 한번 웃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나옵니다. 시작.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안동에는요 대한민국 가장 긴 터널이 있습니다. 여기 4km 넘습니다. 끝날 때까지 웃습니다. 시작. 이야, 길대. 자, 근데요 다 내려갔더니 140개 정도로 웃게 되더라고요. 140번.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속도 위반 카메라가 가면 보통 피해갑니다. 그잖아요? 이게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다려지는 거 있죠?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속도 위반 카메라가 보면 보통 전체에 걸쳐진 게 있고 반만 걸쳐진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반만 걸쳐진 게 그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웃고 싶어서 골로 가는 거야. 제가 그때 놀라운 걸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속도 위반 카메라는 피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삶의 어려움은 피해야 된다. 삶의 고통은 피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마음먹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웃자, 지나갈 때마다 즐기자라고 마음을 바꿔먹고 나니까 그게 놀이가 되는 거 있죠.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게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고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대요. 우리는 다 먹는다는 말을 쓴대요. 새가 되면 나이를 먹는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너랑 나랑 친구 먹었다. 친구도 먹어버린대요. 근데 더위도 먹고, 그죠? 하지만 모든 것은 뭐 먹게 달렸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성공적이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분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웃으며 살겠다.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지금 나는 이 시간 이후로 크게 웃으며 살겠다. 당연하지. 한번 5초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영등포 구청장이 거기에 있는 교육팀들이 다 저희 프로그램을 다 배웠어요. 거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아침 8시 45분에 거기 1,300명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는 아침에는 30초 동안 전 직원이 다 웃습니다. 몇 초 동안? 30초.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데리고 있던 직원 한 분이 암에 걸립니다. 또 얼마 안 돼 또 암에 또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찾은 방법은 간단했어요. 2명이 암이 걸리는데 내가 김영수 구청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치유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약사 출신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해요. 근데 그분이 웃음을 도입해주는 일 제가 다 했으니까 그쪽에다가 만나면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까 생각하다가 뭘 찾았을까요? 따라합니다. 이거다. 웃음이다. 웃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웃으면 암을 나을 수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분이 잠을 못 잡니다. 흥분되어가지고 아침에 가자마자 국장급들 다 모아놓고 웃기 시작합니다. 뭐라냐? 웃기 하기 전에 암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웃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웃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이분이요, 대단하신 분이 인사고과에다 웃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대단하잖아요? 인사고과에다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웃지 않으면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3주도 웃기 시작하는데 웃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객을 만날 때? 친절해 보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친절해지더라는 거죠.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근데 암이 안 걸리더래, 그 다음 이후부터. 그리고 삶 속에서 웃음이라는 부분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런 기적이 나는데 폭소 혁신 운동을 하거든요. 서비스 전국 공공기업 1등 먹어버렸잖아요. 혁신상 다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웃었더니. 여러분, 웃어야 돼. 한번 웃읍시다. 한번 시작. 너무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웃음을 내는 하나의 멋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웃음 치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식과 마인드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게 바로 감사예요. 제가 진행하는 행복여행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성공하게 아버지라는 왈리스 와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부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표정을 지을까요? 감사의 말을 할까요? 감사의 행동을 옮길까요? 그게 최소한 4배 이상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비교하더라.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제 키가 157이에요. 이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비교를 딱 멈추니까 행복이 오는 거 있죠.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작은 게 아니라 남이 크다. 나는 작은 게 아니라 남이 크다라고 생각을 딱 바꾸니까 그때부터 행복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키가 작은 장점을 줘보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는 아동복도 입을 수 있다. 나는 비를 늦게 맞는다. 나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할 때 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애들이 3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지금 곧 2달 됩니다. 그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늦둥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애들 3명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가 고만고만하니까 얼마나 좋았냐면 침대에서 가로 자도 괜찮고 세로 자도 괜찮습니다. 너무 널널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돈을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가진 게 없을까?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부자입니다. 제가 자기 타고 다니는 차는 좀 큰 차를 타고 다닙니다. 부산 갈 때마다 항상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제 차 이름은 KTX입니다. 제 겁니다, 그거. 서울 다닐 때는 어떤 걸 다니냐면 저거 50억짜리 큰 거. 전철 지하철이라고. 그거 누구 거? 내 거. 그냥 이용료만 1,000원씩 이렇게 또 다닐 때 몇만 원씩 이게 사용료만 좀 줍니다. 한강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내 거. 내 거. 하늘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내 거. 여러분, 등기부 등본상에 들어가야 내 겁니까? 즐기는 사람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보세요. 사람들이요, 생각 관점이 모든 게 그 순간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는 행복해. 이 말이 저절로 내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 그죠? 여러분, 돈 안 갖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없을 뿐이지. 건강 안 갖고 있습니까? 아, 그럼 여기 어떻게 앉아있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 갑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웃어야 돼요. 기분을 좋게 해줄 때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인드가 순식간에 바뀌어져 보이더라는 겁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나온 사람이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다. 가슴이 들어간 거예요. 불쾌지수 50%가 아니라 유쾌지수 50%라는 겁니다. 그죠? 네. 실험률 10%가 아니라 치염률 90%라는 거예요. 불경기 말합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경기가 불경기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격동의 시대는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에 있는 주가가 땅을 쳤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았다 그러면 절대 그걸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는 거죠. 이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많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를 바뀌기 시작할 때 진정한 기쁨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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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들을 자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에너지와 웃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내 안에 있다. 웃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이것 때문에 웃지 못해. 난 저것 때문에 웃지 못해. 난 이것 때문에 이래.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마시다 오늘 쓸 게 있죠. 그 사람은 세 가지가 없어서 성공했대요. 돈이 없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았대요. 건강이 없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일을 어떻게 해요?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건강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했고 일을 위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긍정적인 모드로 바꿔놓기 시작할 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나오는데 말합니다. 웃음은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웃음과 꿈은 한 집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꿈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꿈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질문하면요 긴가민가 합니다.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우리 이금희 씨하고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막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별똥별 떨어질 때 그 짧은 시간에 떨어지는 그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 0.2초가 안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원을 말해야 되지라고 말하는데 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원이라고 말하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소!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똥별 중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 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노는데 돈은 엄청나게 주네. 갑자기 여러분 열받나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빈익분 부익부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재밌습니까? 네.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어느 만큼 즐겁고 재밌는가에 질문해 보긴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다니까요.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꿈. 저는요 아마노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웃음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 누구한테 웃음을 배운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인도를 가고 캐나다를 가고 미국을 가고 막 배우고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진행했어요. 왜? 와 웃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개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웃음을 하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환자분들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제 웃음은요 살아있어요. 실전에서 배운 거예요. 그 수많은 암 환자를 통해서 웃음을 치료를 배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 이론이 아니에요. 다 실전이야. 아주 야생.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안에서 누구한테 게 아니라 왜 있잖아요. 여러분 태권도 오다가 싸움 오다 싸움 누가 이깁니까? 싸움 오더니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짱돌 들어버리거든. 그 애는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적절한 얘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목표를 달려갈 때 정말 목숨 걸 수 있는 그게 있냐는 거죠. 그 사람 성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암하는 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왜? 내가 받았으니까. 그 하는 분들에게 60만 명의 암하는 분들이 있대요. 암을 완전 60만 명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다 웃게 해주려고 그래요. 웃음 연구소의 꿈입니다. 박수도 한번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저는 좀 이렇게 엉뚱해요. 어떤 엉뚱한 꿈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최고로 비싼 강사를 받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루었을까 안 이루었을까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서 말도 안 꺼내겠죠. 근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허망한 거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거였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꿈은요 계속해서 꺼져야 되거든요. 꿈이 생기더라고요. 세계로 나가자. 전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들과 어깨를 한번 겨뤄보자. 재밌잖아요? 저는 하게 되면 이게 열정적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딱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얘기를 하면 말이 복잡해지는데요. 여러분 한 번은 이 지구별 다 떠나잖아요. 그죠? 네. 뭐 어떤 사람은 100세에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세에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지구별을 떠나는 시점이 와 서 있습니다. 지구별 떠나.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마지막 딱 떠나는 시점이 딱 됐는데 여러분 어떤 표정 지어볼 거예요?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그때 만약에 웃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멋진 사람 아닐까요? 네.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것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봤어요.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데요, 내 삶의 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고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최고 되는 꿈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내가 인생을 떠날 때, 이 지구를 떠날 때, 야, 대한민국에 그 미친놈 하나 있었는데, 웃으면 미친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요셉이라는 그놈. 그럼 진짜 웃음이 미쳤었어. 그리고 일을 진짜 즐기더라. 걔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을 설레면서 아침에 일어난대.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에너지로, 너무 즐거운 그 에너지가 전염시킨대.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은 끊어놨더니 그 사람과 함께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지들이 10만 명이 있대. 야, 갑자기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제 꿈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행복여행 끝나고 난 다음 행복 트레이너 과정이 있어요. 저의 노하우를 다 주는 걸 다 바뀌어버렸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8주 과정이 있어요. 오늘 진행했습니다. 여기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제 노하우를 다 주는 과정. 지금 현재요, 원래 목표가 100명. 근데 초과 달성될 것 같아요. 120명 달성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기본적으로 다 준 1차적인 사람이 1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200명, 그래서 300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 할 게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의 행복 문화를 바꾸는 게 제 꿈이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저돌적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럼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무조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안에서요, 이 생각하는 부분들, 웃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지게 만들고 웃음이 넘쳐지게 만들고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면, 저 웃음연구소의 사명은 이겁니다. 한국웃음연구소는 인재를 양성하여 웃음으로 사회 봉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복 문화를 만들어간다. 한국웃음연구소는 인재를 양성하여 웃음으로 사회 봉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복 문화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5천 역사잖아요. 우리 민족의 행복 문화, 우리 한해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을 신명 문화로 바꿔놔줘야 돼요. 이것을 행복 문화로 바꿔놔줘야 됩니다. 그것을 웃음연구소가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일터에 가게 되면 인상 쓰는 일이 많잖아요. 놀토를 통해서 그 직원들 한 명 한 명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많은 분들 통해서요, 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희망 만들기, 희망 터치, 이걸 통해서요, 진짜 웃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동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웃음을 엄청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지구를 떠날 때 정말 웃으며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한 표정 밝게 보세요. 이 지구를 떠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표정,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나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 너 참 대단했다. 너 참 멋있었어. 내가 생각해도 너 참 대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하면 인생이 멋지게 산 거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운다면 따라합니다. 하하하. 손뼉을 치고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웃음은 운동입니다. 운동. 언제 어디서나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웃음은 가급적 크게 웃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길게 웃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신체가 활성화되면 그렇습니다. 배와 온몸을 웃고 배짱이 세지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삶 속의 스트레스를 확실히 풀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웃으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뭐라고요? 운동이라는 거. 아침에 일하면 양치하면서 웃으면 어때요? 일하면서 기지개 하면서 웃으면 어때요?
밥 먹기 전에 웃으면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침에 차를 타기 전에도 웃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라고 웃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뭐가 불가능이 있고 뭐가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웃음은요,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따라하면 힘들 때 웃는 게 진짜 웃습니다. 제가 한번 차가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잘 됐군요!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이에요. 차 도난한 거 아니잖아요. 차 빵 구간 거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따라합니다. 웃음은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강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여러분, 동해 바다가 누구 겁니까? 내 거. 대한민국이 누구 겁니까? 내 거.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내 거 아니에요? 그때 진정한 행복과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살 떨리게 하고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꿈을 가진다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진짜 에너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나눠줄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복 문화를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오는 그 행복 여행을 통해서 또 행복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줄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서 행복한 노을도를 통해서 웃게 해줄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를 떠날 때 진짜 그때는 웃으며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올 시간 마지막 웃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거거든요. 지금 어깨 한번 펴보시고 마지막 정말 여러분 삶 속의 에너지를 위해서 한번 웃고 난 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손뼉을 치면서 하하!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함께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